선생님 안녕하세요.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오늘 장경래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부천문화원의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한 내용은 편집되어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수 있고 부천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책자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면 이 자리에 나올 줄 알았겠죠. 네. 네. 또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문화원에게 감사를 느낍니다. 오늘은 장경래 선생님의 생애와 부천의 역사에 대해 듣고자 부천문화원으로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 내 소개를 뭐라고 드릴지 모르겠네. 나는 1942년 4월 달에 지금은 부천시가 됐지만은 그전에는 내가 탄생할 때는 부천군 소사업 중리였었어요. 그것이 이제 72년도에 72년도에 부천군 소사업, 그러니까 그때는 부천군이 육지 4개 읍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사업 여기 여기 지금 시흥시가 그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난다. 거기 소련면, 계양면, 지금 인천에 있는 계양면 그리고 오정면 이렇게 4개면이 육지가 있었고 6개도소가 있었어요. 지금 인천시에 들어가 있는 뭐 덕적, 영종, 뭐 용유 이런 데가 다 그때 부천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천군 소사업 중리에서 42년, 그러니까 벌써 부천에서 한 80년 살았네. 아이고, 오래되셨습니다. 부천의 산 증이시네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것과 집안 이야기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장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장말이라고 하는 뜻은 장씨마을이라고 하는 준말입니다. 그게 장씨마을. 근데 그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그 소사읍이, 부천군 소사읍이 집성촌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장말은 장씨들, 이제 진말, 지금 신곡동, 신곡이 북부 쪽으로, 그쪽에는 조씨들, 그리고 춘희동 쪽에는 변씨들, 또 이 상동 이쪽에는 서씨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표준리 쪽에 한씨들, 이런 시족 사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족 사회에 우리는 이제 그 장말이라고 하는 데는 그 덕수장씨들이 모여 살았었는데, 우리 덕수장씨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덕수장씨 대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중국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덕수장씨는 이 회회인, 소위 그 아라비아 쪽에가 시조라고 그래요. 장순용 씨라고 하는 그 시조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의 그 덕수라고 하는 것이 그 이북의 덕수현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 그 지명에서 태어난 분인데, 거기에 그 후예로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시조가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 고려 그 충렬왕 때 제국공주의 부마가 되어가지고 그 양반한테 벼슬을 주면서 그 덕수에 그 시급을 줘가지고 덕수장씨가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장씨들이 우리 그 한국에 장씨들이 많지만 우리 덕수장씨들은 그러한 그 유래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 그 덕수 장씨가 있고 덕수 이씨가 있어요. 그래서 덕수 이씨들하고는 동성동본이다, 한 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이제 상가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뭐 연대로 따지면 몇 년대쯤부터 부천에 연대로 따지면 덕수장 씨가 부천에 살기 시작한 거는 언제쯤부터 정착해서 사시는 대충 짐작하실까요? 글쎄요, 뭐 그거를 그 어른들이 그런 뭐 역사적인 얘기 좀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글쎄 뭐 몇 대까지 여기서 지금 살았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그 기억을 했었는데 족보에서 이제 보고 뭐 저걸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전부터 이 장말이라고 하는데 덕수장 씨가 오랫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우리 그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봐도 이 소사읍에 이 장말이라는 데가 참 부촌이었다. 왜 그런 걸 나중에 생각을 하냐면은 이 지역을 봐도 지금은 뭐 농사가 좀 많이 활성화됐고 다양화됐지만은 그 전에는 농사라고 하면은 논농사를 주로 농사라고 했어요. 그 논농사를 많이 쪄야 농사를 많이 짓는다 그랬지 밭작물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장말의 그 지형을 보면은 안전수리다. 소위 그 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배수로가 설치가 관계수로죠. 관계수로가 많이 설치가 돼가지고 장말 이 뻘이 부천뻘이 굉장히 그 농사가 잘 됐던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에 가운데 동네예요. 뭐 그래서 그 동네 이름도 중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장말이 그 중리에서 중일리인데 거기가 그래서 그 장말에서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면은 장말이 왜 저 비중이 있는 그 동네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그 지명도 장말이라는 데에서 유래된 데가 많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넘말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넘말이라고는 넘어 마을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넘어 마을이라고 하는 어느 기점에서 출발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말 넘어예요. 넘어 마을이야. 근데 거기는 이 차씨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인데 넘말이 있고 또 상리라고 하는데 웃동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상리라고 하는 게 이제 웃동네. 그러니까 중리라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넘어마을, 뭐 웃동네, 또 우리가 또 기억해 있는 거는 일곱진리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그 조그만 데가 있었어요. 막 이거는 부천의 하나의 그 역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보는데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장마에서 가장 우리가 어릴 적에 기억해서 그 부촌이었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장말 도당굿이 있습니다. 장말 도당굿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어릴 적에는 그냥 그 3일 동안 그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만신들, 무당들이 와가지고 춤추면서 동네 사람들이 화합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거에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 먹을 걸 줘요, 밥을.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얻어먹는 재미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그걸 따라서 난장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억에 그 여러분들 그 육갈 사탕이라는 거 알죠. 여기 들어봤어요? 네, 큰 거. 그런 거 사탕 목판에 그런 거 파는 사람, 못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 장말 도당굿 하면 우리는 그런 저기를 몰랐었는데 그냥 그 먹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하다가 좀 커서 보니까 도당굿이 부자 동네에서 생기는 그런 그 동네의 안녕과 농사의 그 풍어제를 지내는 그런 기원제다. 그리고 동네를 단합을 시키는 그때 기억으로는 그 도당굿 하게 되면은 각 집에서 쌀을 추념을 했어요.
추념을 하고 당주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지금으로 말하면 스폰서죠. 스폰서 한 사람이 이제 나서가지고 돈을 대서 잔치를 벌여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소위 거기에 그 3일 동안 그 구슬 벌리는 그 소위 그 만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릴 적에 그 만신들로부터 우리는 저 도련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불과 30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그 한 분을 만났는데, 도련님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소위, 뭐, 지금은 오히려 그 연예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분들의 신분에 대한 그런 거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그 도련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 지금 옛날 그 태어난 데를 물어보시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장만에서 우리는 이제 논농사보다도 우리는 그 아버님이 그 과수농사를 크게 지셨어요. 포도밭.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저 어릴 적부터 그 일본 소위 그 적산가옥이라고 그랬죠. 일본 집이죠. 일본 사람들이 살던 그 농장집에서 살았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거기 농장의 관리인한테 그걸 맡기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사람 거가 됐겠죠. 그 사람한테 이제 아버지가 그냥 논을 팔아가지고 거기를 샀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사가지고 과수농사를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는 부천에 그 포도밭 아들, 복숭아집 아들 뭐 이렇게 저걸 했고 그때만 해도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논농사가 위주였던 사회에서 밭농사라고 하는 게 별로 적었지만 과수농사는 아버지 얘기가 과수농사는 그때는 일반 그 농민들도 잘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과수농사는 일본 사람들을 걸 보니까 그 굉장한 그 수익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걸 그냥 다 팔아가지고 거기를 사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참 그 돈을 참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두고 저걸 했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성장을 쭉 했어요. 장만에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죠, 장만에서. 그래도 참 다른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여유롭게 사셨고 여유롭게 살았다고 글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그때 그 장시 집성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네, 지금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집들이 장치 집안들 많이 집들이 있었고 설치들 하고 김치들이 이렇게 호가 많지 않았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이 됐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관혼성지회 결혼식이나 상가에 가면은 그때 애들 이제 보죠. 그러네. 네, 그래서 있긴 있는데 가려져서 가려져서 저기서 오고 막 그때에 여기 토박이 여기다 마늘 쪽에는 아마 지금 인구가 한 90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토박이가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큰 거에 가려져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있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부천의 토박이를 좀 만나기 힘들어요. 저도 그쪽에.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데 가면 그래도 아주 거기서 살고 계시지 보면서 저걸 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 학창시절을 다 지내 머리에서 떨어지는데 선생님 학창시절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창. 어렸을 네, 때. 그 학창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사실 아까 그 사회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아버님이 크게 농장을 하시고 뭐 조금 남들보다 부유하다 보니까 참 생각도 자유롭고 모든 것이 조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그냥 분위기였었는데 그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뭐 시인이 되고 다 문학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뭐 시도 접하게 되고 책도 접했었어. 이게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나는 그 속에서 그때의 그 문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뭐 딴 생각을 안 해도 근데 그때는 사실 문학을 해가지고 앞으로 생계를 생각을 한다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그때는 뭐 지금보다도 더 태동도 안 했을 때였는데 그때도 그런 거 하면은 그건 굶어 죽는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사실은 아버님이 그렇게 잘 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나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 문학이 한참 그 심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문학도를 지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작품을 쓰는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학을 서울예대 문창과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그때 거기 대학 입학식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말만 듣던 분들이에요. 소수의 여러분들 아시는 박목월 시인을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김동리 소설가. 그때에 대단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거기서 처음 우리 선생님들로 거기서 만나게 되고 서정주 그 시인께서는 난 처음에는 연단에 올라와서 소개를 하시는데 나는 왜 그 중이 올라오시나 그랬어. 그런 중복을 입고 머리 이렇게 빡빡 깎으신 양말로 와서는 왜 중이신가 그랬더니 그분이 서정주 시더라고. 응?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쪽에 그 시를 또 많이 쓰고 워낙 그런 이 중용적인 그런 쪽을 해서 그런지 그 복장도 그런 걸 하셔서 난 처음에는 이제 스님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문예 창작 수업을 하고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문학의 꿈을 거기서 키웠죠. 아이고 멋지신 생각을 아마 벌써부터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갖기 힘든 생각인데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직업과 사회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셨을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를 내가 졸업을 하고 문학에 심취돼가지고 한참 글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야죠. 그렇죠? 근데 나는 사실은 군대를 그때는 그 실전검사에 내가 월정을 받았는지 몰라요. 월정을 받아가지고 징집이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안 나가고, 근데 군대를 안 나간 친구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보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주위에는 군대들 다 나가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둘이 있다가, 아니, 우리가 병신도 아닌데 왜 군대를 못 나가지? 야, 우리 군대 지원하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거 참 좋다. 지원해보자. 그래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 그때 우리 아마 그 친구들이 교육으로 말하면 상병 달적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요. 그때야 늦게 입대를 했죠. 65년도에 입대를 했었는데 입대를 해서 어떻게 운 좋게 그 근무지를
가축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축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지나다가 거기서 우연하게 그 사진하는 분을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사진을 이제 한 분, 사진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된 동기가 집에 나왔다가 부대를 들어가는 그 버스에서 낚시꾼하고 같이 이제 타서 부대를 들어가는데 나도 그때는 이제 글 쓰고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면서 그때 부상하고 그런 낚시를 나도 즐겨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낚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고 월미도에 근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물론 이제 복장이 가수사 복장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월미도라고 하는 데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알고 서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미 무대에 그 분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근무하는 데를 뭐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분이 근무하는 섹션이 그 클랩샵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뭐 이런 공작실 같은 거예요. 거기에 책임자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작하는 뭐 뱃도태 만들고 무슨 부분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방인데 이분이 사진을 구경시키더라고. 그래서 암실에 들어가서 사진 뽑는 그것도 거기서 보여주고 뭐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때 신기해가지고 집에 있던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필름을 이제 현상을 해야죠. 현상을 하고 또 그리고 그걸 또 말려서 놓고 또 인화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진의 그 제작에 이제 그 재미를 들이다 보니까 사진을 계속 찍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뭐 그것이 작품이다 이런 개념도 사실 뭐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진을 뽑기 위해서 내가 저기를 한다. 이제 찍어야지. 그러니까 현상을 하기 위해서 또 필름이 있어야 또 인화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런 군대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취미를 거기서 갖게 되고 그리고 사실 부대에 있을 적에서도 작품을 내가 거기서 그때 한참 내가 이제 문학에 좋을 때니까는 같이 거기서 내가 소설도 거기서 습작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사진을 접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한국부대에 갔다가 제대를 하고 났는데 사진을 계속 내가 찍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찍고 그때는 사진기 자체도 사실은 흔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사진기 하나 있으면 참 정말 귀한 그런 시대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 후에 그래가지고 사진을 이제 계속해서 내가 찍고 그 인화를 내키는데 그때는 여기 지금 여기 부천시에 그 DP점이라고 이제 사진을 뽑는 그 점이 하나 있었어요. 태양사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맡기고 뽑고 그랬었는데 내가 제대를 하고 부천 군청에 근무를 했어요. 내가 67년도에 제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부천군에 공무원으로 그때 이제 임시직으로 이제 일단은 들어가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한 분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사당 앞에 여기 사진관을 하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작품 사진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는 거 보여주는데 보니까 어느 그 대회에서 상을 탄 트로피더라고요. 근데 사진 저기에서 이제 입장을 해가지고 타가지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소사에 나왔던 길에 배로 왔다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얘기가 반가워서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그 사진관 그 DP점에서 작품을 보니까 작품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그때는 사실 사진 공부를 안 했을 때니까 그냥 그것이 뭐 작품이다 그런 차원도 아니었고 저걸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걸 보고 작품성이 있다는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날 찾아와서 나도 반갑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바로 사진 클럽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진 클럽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한 그 사촌 동생이 하는 사진을 하는 친구 하나 있으니까 그거 보고 또 한 분이 그러면서 나도 아는 분이 있다. 한 분 더 적어자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첫 모임에서 렌즈 클럽이라고 하는 우리 사진 클럽을 만들었어요. 아마 그것이 부천에 우리 저기 이제 사진의 가장 그 시초가 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4명이서 우리가 출발하면서 렌즈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내가 제일 좀 어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체 이제 총무를 좀 맡았고 그래가지고 이어져 왔었는데 우리가 그 렌즈 클럽을 창설을 하고 그때는 사실 그런 저거가 처음이었죠. 다른 뭐 동아리도 없을 때예요. 그렇죠. 사진 동아리가 이제 처음 가장 먼저 저기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천군이었죠. 그래도 사진전을 하면서 그 부천군에서 그걸 보고 그 군민의 날에 그 행사를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에서 군민의 날 뭐 행사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랬고 또 사진을 그때는 전시장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전시를 어디서 했냐면 다방에서 했어요. 다방을 가서 이제 사진 전시회를 하니까 다방 좀 빌리자 그랬더니 그 다방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다방에서 무슨 사진 전시회가 뭐냐고 이게. 그래서 그분을 이제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불을 좀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사진 전시회를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이제 출발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진 배움들이 늘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70년 초인가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사진 우리 한국기획총 사진 작가협회 지부로다가 승인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부천군에서 소사업이 시로 승격되던 데요. 그 소사업이 승격됐을 적에는 소사업이 그때 6만이었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6만만 소사업만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됐는데 너무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종을 우선 편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소사업이 그렇게 있고 계양도 그때 들어왔었나? 계양하고 오종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소사업이 됐었는데 이제 부천군이 아마 72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부천시로 된 게 72년도가 그렇게 됐을 거야. 73년. 네, 그렇죠. 72년도에 부천이 되면서 계양은 인천에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오종하고 현재 지금 부천시야. 오정, 소사. 네. 그것이 지금까지 부천시에 지금 파운드가 됐구만. 그때 사실은 우리가 생활권이 여기 지금 시흥시 그때 소련면이었죠. 소련면은 그때는 이 도로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때는 소사로 나와야 서울 가고 그랬어요 그때가.
거기 사람들이 여기 소사권, 여기 부천군으로 편입되기를 상당히 희망을 했고 그랬는데, 그게 그게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시흥시 일부를 갖다 편입을 시키려고 내가 상경에서 근무하면서 거기 유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그때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상부의 정부에다가 건의하려고 보니까 그때 이 시장이 박재혁 시장이었었는데, 그분이 우리 상공회수로 쫓아온 거예요. 이거 시흥의 그쪽에 저기가 소련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부천시가 그때 완전 이렇게 기반이 덜 닦일 때예요. 그때 농토도 많을 때예요, 그때는. 그럴 때니까 이거 부천시가 거기는 언제든지 부천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이르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더 여기 도시 정비를 하고 더 한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때까지 좀 유보해달라. 이제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작업을 다 해놓고도 무상이 됐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후환이 됐어요. 그래서 더 부천시가 좀 더 이 캐파시티를 더 늘리지를 못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쉬웠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할 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원미 지역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오정에 포함됐었나요? 원미 지역이? 그러니까 소사업만 했다가 바로 그때다가 오정하고 계양하고 들어왔었어요. 지금 현재 원미동 지역은 그 당시 어디에서? 그러니까는 그때는 소사읍이라면 오종을 뺀데, 나머지 오종을 뺀 지역이 소사읍이었어요. 그냥 오종구라고 하는데 그쪽 뺀 데가 소사읍이야. 그러니까 소사읍만 승격이 된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예총에서 활발한 활동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 예총이 설립된 과정, 선생님이 참여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러니까 사진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문필 작업, 내가 문학에 대한 거를 철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마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이 활동보다도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저기가 많아야 되는데, 이 사진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밖으로 나가게 나가는 그러한 예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문학 수업을 철필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에 이제 빠져가지고 한참 사진들 찍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활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 후에 부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각자 그림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나는 사진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문학을 하는 사람, 난 원래가 그걸 지망을 했었고 마음의 고향이다 보니까 문학하는 사람을 많이 내가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때의 부천의 최은유라고 하는 양반이 중앙일보 기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부천을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부천에서 시화전을 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시인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시화전이라는 것도 역시 다방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자연스럽게 많이 내가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을 또 만나서 보니까 또 그분도 근데 최은희 씨하고 나하고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차이가 나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 우리 또래에 보니까는 음악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모이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음악은 이동순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또 이경훈 씨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양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바보지만, 근데 그분이 수명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같이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우리 그 예술 동문회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그 친목회식으로 각 분야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저거 보고, 그 사진 분야에서 이제 김수일 씨하고 나하고 그런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개인적인 동호인 모임을 가지다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이 우리가 그 예술 좋아하는 사람의 활동 그냥 한 거예요. 무슨 다른 뭐 뜻도 없고. 그러다가 최은희 씨가 84년도인가? 그때쯤에 이 양반이 우리 이럴 게 아니고 예총을 만들자. 근데 그 전에 예총을 만들게 된 게 이제 그 경기도 지회 저기 부천 지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지회 성격으로 모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천 예총을 만들자. 근데 이제 예총을 만들려고 보니까 각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어야, 협회가 있어야 예총이 설립이 돼요. 근데 그때는 우리 사협이 있었고 정식으로 된 데가, 그리고 저 미협이 미술협회가 단체가 있었어요. 지구가 부천 지구가. 그러니까는 2개 단체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은희 씨가 그때 이제 동료를 해가지고 그 문인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협회를 결정을 시키고, 그리고 무용협회가 박주순 씨라고 하는 분이 무용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동료해가지고 각 그 상계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천예총이 85년도인가 출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부천예총이 이제 그때 정식으로 이제 그 예총이 출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초대 회장에 우리 그 최은희 씨가 이제 회장을 했고, 근데 그때 임기가 2년에 3년이었나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임기를 하고 최은희 씨가 이제 한 임기를 하고 다음 임기 재선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연예협회하고 그냥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그냥 나 안 한다 이래가지고 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그 회장이 사표를 던지니까 총회를 소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 총회에서 이제 사표 수리 여부를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고 해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이 양반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양반을 신임을 줘서 하자. 그렇게 내가 작업을 했고, 내가 그때 부회장을 그때 맡고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해서 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우선 그 양반이 사표를 냈으니까 여부에 대한 이 신임 여부를 이제 묻자 해가지고 모셔 그거를 했는데, 아니 이 양반 사표의 신임 여부가 부결이 된 거야. 접수가 된 거야, 사표가. 이렇게 돼가지고 졸지에 그 양반이 이제 임기를 거기서 마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이제 총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음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를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졸지에 거기서 후보에 올랐었는데, 나는 그때 성공회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어느 그 경제단체의 그 간부가 사회단체장을 맡는다고 하는 건 이건 내 양심에도 허락지 않고 또 여러 우리 예술인들한테도 욕을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이거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투표까지 해가지고 이러냐. 그러니까 딴 사람 뽑아달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고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끔은 지부장들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아니 그거는 회장님 생각이고 우리들이 그 생각 안 하는데 지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총 회장을 그냥 억지 추장으로 보게 됐어요. 사실은 양심으로 내가 허락지를 않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총에 일정을 하면서 그래서 한번 자녀 임기를 하고 또 다음 기를 한번 더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을 예정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상공회의소 설립에도 관여하시고 초창기부터 활동도 많이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부천 상공회의소 창립 과정, 설립에 관여하신 인물과 일화 등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부천군청에 다니다가 71년도에 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버님 권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데가 그때는 뭐 아주 생소하죠. 지금은 상공회의소가 경제된 채로 이게 경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부각이 돼서 알지만은 그때의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아주 생소해 있었는데 그 설립을 한다고 해서 부천구청 공무원을 그만두고 거기 설립요원도 들어가서 상공회의소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죠. 그래서 설립요원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 그 근무를 했고 초창기 때부터 그 실무위원으로서 근무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상공회의소에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경제 지식도 많이 접하게 됐고 좋은 기업인들도 많이 만났고 또 우리 부천 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다운 이 공업지역으로 부천이 발돋움한 게 70년도 우리 발주 초에는 사실은 뭐 부천에 그 공장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회장 하셨던 분이 뭐 공작수라고 그래가지고 탈곡기 만드는 공장 조그맣게 그걸 있었고 그때 뭐 약방, 뭐 인쇄소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신여객 사장 이런 분들이 의원이야. 그러니까 상공업을 하는 사람이면 저희가 되니까 그런 분들 되다가 사실은 상공회의소가 제조업으로 거의 많이 돼야 되는데 제조업이 그렇게 별로 없었죠. 초창기. 그러다가 76년도쯤인가 정부에서 그 수도니까 서울 시내에 그 공해업소를 이전하던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서울 시내에서 그 공해업종들이 술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퇴출을 당하니까 그때 공장들이 부천에 많이 왔어요. 그래 그때는 뭐 다 그냥 농사지 뭐 여기 농지에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짓고 그냥 공장 짓고 그래가지고 부천이 공단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정지역으로 오정지역으로 많이 왔던 게 왜 그러냐면 그때 여기 그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정지역으로 물류 때문에 네 그쪽으로 해서 공장들이 그 내동 쪽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그래서 컸던 그 공장이 화신소니라고 공장이 있었어요. 일본의 소니 그 업종인데 그 공장을 여기 그 약대동에 거기가 제일 컸던 기억이고 뭐 지금은 뭐 딴 회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서 뭐 삼성전자도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시초가 여기 부천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네, 부천 여기 도당동에 여기서 들어왔었고 그때는 이 뭐 삼성전자가 그것이 그렇게 크리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 저기다 보는 게 생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었고 삼성전자가 처음 들어온 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삼성전자 글쎄 연도를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네. 70년대 후반 정도 될까요? 70년도 후반 그렇죠. 80년 될 거예요. 아마 여기 그냥 들어왔던 게. 그러게요. 삼성전자 네. 땅이 없어서 이전했다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내가 벌써 성공실 건드리고 벌써 20년이 그때 하는데 이제 기억이 없는데 그때의 그 기억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부천의 이 공업지역이 이렇게 단지화가 안 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냥 농지에 갔다가 그냥 공장들을 그냥 짓고 들어왔고 그때는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시에서 이제 시수에 대한 적이 있으니까는 그냥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길 따라서 이게 생기게 돼 있잖아요. 경인국도변, 송내동, 좀 여기 이 자리. 그래서 송내동으로. 송내동이 여기가 공장이 들어온 이유가 이 길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내동은 고속도로 때문에. 네, 고속도로 들어와. 저도 왜 그래가지고 여기에 좀 바로 이 자리가 뭐 여기다 이제 공장 자리지. 이제 그 뒤에 이제 신안전기 이제 이것이 이런 것도 들어왔고 그래서 부천에 제일 컸던 그 공장 규모라는 게 이제 이런 거가 있었고 부천에 또 큰 공장이 들어올 수가 사실은 없어요. 워낙 좁은 데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약적인 거고 아주 그 규모가 적은 그런 업종들이 부천에 많죠. 그게 부천의 그 업종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소소한 그 제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지금은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은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서울에 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래서 이 부천이 공장들이 이전하기 좋은 조건에 있는 데죠. 그게 따지고 보면 부천이라는 데가 서울하고 인천하고 대도시 가운데 껴가지고 그 소위 그 필수를 먹고 사는 도시였다. 또 그거를 해서 매개를 해서 발전이 되어 왔다. 난 이런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난 뭐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성공해서 근무하면서 그런 거를 보고 지금까지 쭉 봐오면서 부천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 부천에 이제 농경 그때는 뭐 그 농지였었죠. 송내동 여기가 다 여기가 이렇게 높잖아요. 여기가 이 옛날 다 이 복숭아 밭이었어. 복숭아 밭이 그냥 여기가 복사꽃이 말이야. 봄만 되면 뭐 엄청 많았어요. 아마 그것이 7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졌을 걸. 복숭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사하면 그 복숭아라고 이제 그 교과서에 그 전에 뭐 있었죠. 그래가지고 소사 복숭아가 수밀도라고 하는 복숭아가 있는데 그 종류죠. 수밀도 복숭아가 유명했는데 그래가지고 복숭아가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국도변에다가 이제 이 복숭아들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카바이트로다가 불 밝혀가지고 쭉 거기서 장사들 하고 그러면 이제 주말 되면 서울 사람들이 이제 그거 사 먹으러 오고 그래가지고 부천이 그 복숭아라고 하는 지역을 만족을 했고 그리고 이 아까 우리 그 문화원하고도 우리 예총 초기에 내가 예총 그 처음 회장으로 그럴 적에 그때 문화원에서 미스 부천이라고 하는 그 선발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뭐 거기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거기 뽑히니까 미스 부천을 이제 우리가 예총에서 그 복사골 예술제로 하면은 그 차량 위에다가 이 복숭아 모양의 카프레이드 차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미스 부천을 이제 거기다 태우고 여기 부천을 카프레이드 차로다가
허구 그랬죠. 그것이 우리 그 분하원하고 같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지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없어지고 시대가 바뀌니까 또 더구나 혹시 그 미스 부천은 뭐 복숭아 아가씨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뭐 지역마다 향토 음식에 뭐 아가씨들 있잖아요. 네 그때 그냥 미스 부천이니까 복숭아가 상징이죠. 복숭아, 그러니까 일종의 복숭아 문화원에서 아가씨. 미스 부천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복숭아 축제를 따로 했던 거는 내 기억에는 없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혹시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모르겠어요. 미스 부천 선발을? 미스 부천 가만있어 그건 나는 기억은 없는데 그건 뭐 문화원이 더 잘 알겠죠.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저희 네 사진을 그거가 봐요. 그것도 하나 기록이 될 거예요. 네 미스 부천이 여기서 네 그게 있었고 부천에도 있었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실을 좀 잘 몰랐었는데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70년대 중반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는지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이라고 그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봉사 단체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그거에 그 이런 본다고 그러면은 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로타리 클럽이다. 무슨 또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난 이제 부천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저러다 보니까 부천에 이제 이 부천 청년회의소라고 하는 거가 설립을 했어요. 각 지역에 이제 저게 있죠. 그때는 이제 이 청년은 근데 청년회의소는 사실은 봉사단체라고 하는 성격이지만 자기 개발을 하는 그 단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청년 실업인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자기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을 먼저로 두고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부천 그 청년회의소 쪽에 같이 우리 참여를 해서 같이 저걸 해서 초대 내가 그때 감사를 했었나 이제 그런 기억인데 이제 그거는 저 40살까지인가 그게 청년회의소. 오비로 넘어가요. 네, 거기는 이제 회원이 안 들어오고 오비특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있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라이온스라고 하는 거를 접게 됐는데 라이온스라고 하는 내 처음에 기억은 우리 아버님 때에서 그 하셨던 어른들 지역에 아주 그 유명한 분들이 모이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감히 라이온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거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아버님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버님이 여기에 과송을 크게 오시면서 부천 원예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시고 조합장을 오래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공화당 때에 이제 무슨 그걸 뭐라고 하시나 그걸 하면서 좀 지역에 직책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소위 그래서 역대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국회의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런 좀 쉬다 보니까 이제 찾아오시고 이제 그걸 우리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장경건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유당 때 이제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내가 그런 기억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사실은 우리 장 씨하고는 아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장칠은 씨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요 앞에 유성기업이라고 있었어요. 네, 좀 밑에. 있었어요. 지금 거기 아파트 자리가 다 들었지만 유성이 큰 농장이었어 거기가. 아주 건물이 멋있었고 정원이 굉장히 큰 멋있는 일본 적장가옥이 있었는데 그게 농장이야.
근데 그 집을 거기 살았던 분이 장치근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장치근 씨 뭐 동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의 이제 그런 분들을 봐왔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런 그 지역에서 그 활동을 하시고 이 농사계의 그 대표로서 많은 그 조언을 하셨었는데 아버님이 우리 보고 그 말씀하신 게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정치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 정치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자유당 때에 지방자치제가 있었어요. 의비원을 하셨어요. 지금 말하자면 의회지시위에 그래가지고 뭐 의장은 못하시고 부의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시면서 정치에 그때 관여하셨는데도 우리들한테는 너희들은 정치하지 말아라 하는. 혹시 아버님 성함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버님 한자가 장연길입니다. 장자, 연자, 길자. 의비원을 하셨다고요? 네. 의비원의 그 부의장을 의비원 그때 선거 그 의비원이라니까 생각나네. 아버님 이 선거 때 벽보를 갖다가 우리가 집에서 썼어요. 동네 사람 이 붓글씨 쓴 사람 저걸 해가지고 그거 붙이고 그거 어떤 생각이 나네. 옛날에는 그렇게 선거운동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그 봉사활동 얘기가 나와서 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청년의소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 있다가 이제 나이가 되고 우연한기에 그 라이언스라고 하는 데를 생각했었는데 라이언스라고 하는 건 나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봉사단체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홍식이라고 하는 부천 라이언스 클럽의 그 회원이신데 약사신데 그분이 날 만나가지고 우리 장 회장님 같은 분들 초기에 좋은 분들 많고 지역에 적어 있는데 라이언스를 하나 스폰서를 자기가 할 테니까 좀 주도가 돼가지고 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아까 얘기대로 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하는 거냐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서 장애되게 대단한 거지 지금 아마냐고 그러면서 그냥 저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제 청에 못 이겨서 몇 번 한 1년에서 미기자 그러다가 하도 그 양반이 집에 오게 이제 저걸 해서 친구 몇을 불러가지고 그냥 얘기 짧게 말아냈는데 그것이 이제 동기가 돼가지고 붙잡혔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천 제일 라이언스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82년도인가 82년도 같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회장을 85년도 86년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라이언스를 하면서 참 근데 실제로 거기에 몸담으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라이언스에 대한 그만큼 봉사를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못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제일 라이언스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이제 경험을 하고 뭐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지역에 한 가지 딴 라이언스 저기는 대개 그 제조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근데 우리 제일 라이언스 클럽은 내가 주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조업을 그런 사람이 과거에 관직에 있던 사람들 이런 저기였던 사람들이지 뭐 제조업하고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이제 불이우지 말이죠. 지역에 이제 활동하고 했으면서도 제조업은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라이언스 클럽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루도 이제 오래됐고 나이도 먹고 그러면서 나도 거기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그 라이언스도 한번 그 몸을 담아봤고
지역에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했네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부천 상공회의소 최고 경영자 과정을 탄생시켰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의 활동과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부천 그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그 과정 이름이 이제 아주대학 산업대학원 공과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벌써 84년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니까 몇 년이 된 거야? 세월이 많이 됐네요. 근데 그때 그것이 우연하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잘 아는 우리 그 신용백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대학에서 그 경영자 과정, 그 대학에서 많이 그런 과정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그 지역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가서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실을 하나 마련해 주면은 학교에서 오늘 그대로 그걸 가져와서 교수들이 자기 와서 부천에 와서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그 아주대학교에서 그걸 처음으로 시도를 했더라고요. 대개 그 대학에서는 그냥 그 과정을 차려놓고 학교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감하게 이제 찾아가는 시유 과정을 한 거예요. 그 시도를 해가지고 안산 상공회의소인가 거기 오고 어디 상공회의소 오고 아마 처음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린 생각 없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혹시 부천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신이 한번 좀 주석해봐달라. 근데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기업인들한테 서비스하는 그 기관이 이런 과정을 성공해서 놓게 되면 기업인들한테 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문자를 만나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부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이제 회장님한테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정을 하면은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도 아이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교실을 하나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 모집하는 과정 그걸 역할을 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기까지 6개월 과정으로 오고 3기부터는 좀 1년 과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 대학한테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교육을 시켜달라. 대신 나는 우리가 기업인들하고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한 역할. 나는 사실 이걸 하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친목을 사실은 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오는 분들을.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해서 상공회의소와 우리 기업인들끼리 대한 통로를 확실하게 만들면 좋겠다. 이래서 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을 하면서 학교에서 오고 우리는 그 사람들 모이면은 그 학생 거기 이제 학생들이죠 말이죠. 거기 온 사장들이죠 말이죠. 사장들하고 이제 그 친밀한 이 유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조를 짜가지고 해가지고 친밀 위주로 나는 사실 이거를 저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열정을 갖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친밀, 기업인들에 대한 유대관계, 그 친목 도모가 상당한 그 가교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자연에 흐르다 보니까 또 친목을 더 좀 하다 보면 이제 골프 모임도 만들고 체육대회도 만들고 그러니까 동문제 몇 기가 이렇게 이제 흐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맞추면서 친목 위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아주 참여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 부천에서는 이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교육력 과정을 안 나오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10기 거의 갔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인데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왔다 오시더니 아니 점심을 먹자고 카톨릭 대학교 여기 총장이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나갔다 왔는데 그 총장이 아니 부천에 있는 대학이 카톨릭 대학인데 그런 과정 하려면 카톨릭 대학하고 해야지 어떻게 수원에 있는 대학하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러면 여기 카톨릭 대학은 그 수원에 있는 그 대학처럼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거기 찾아와서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열린 적이냐. 우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 대학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해서 기업에 대한 매치가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봉사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보면서 지금이라도 저 하면 돈 하나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에 거기서도 최고경영자 과정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그 부천 전문대학이 있잖아요. 또 전문대학에서도 또 만들고 그 유한대학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이게 만들었던 이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여기 부천에 있는 대학들이 다 그 과정을 그 후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이 최고경영자 과정이 그 오명 그 장관이라고 아세요? 그분이 총장으로 왔을 때 그분이 나 여기 거기 우리 체육대회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최고경영자 과정이 이렇게 성대하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대학을 많이 댕겨보고 그래도 이런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는 그냥 가서 가다면 거기서 동문회로 그냥 끝나는데 여기는 상공회사라고 하는 중간 매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맺어진 이런 학우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그런 친목이 탄압이라고 하는 그 친목이 돼서 이렇게 여기서 결속이 돼서 기업인들끼리 정보 교환도 되고 이런 거로 뭉쳐진다 그랬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되는 데를 못 봤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공회사에 그 근무를 하면서 참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그 과정을 참 그때 우연한 기회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체육대회를 하고 골프대회를 해요. 내가 그래서 꼭 초청을 받아서 꼭 가야죠. 그 부천은 영화제로도 유명하잖아요. 혹시 부천 영화제와 관련된 기억이 있으시면은 영화제? 예. 내가 상공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데 사실은 영화에 대해서 내가 뭐 문외한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내가 써봤지만 영화하고는 전혀 무관했었는데 내가 모시고 있던 상공회사 김규명 회장이 그 양반이 영화제 그 조직위원장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부천 영화제의 탄생이 이혜선 시장, 여기 민선, 지방자치체 민선 1기 회장 이혜선 시장이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자로 적어돼가지고 피톤민만 그냥 잔뜩 그냥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제 존폐 위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구원투수로 거기서 이 저희가 되니까 상공회수 회장이 거기에 조직위원장을 모셔가지고 기업인들 힘에 이제 재정적인 거죠 말이죠. 그거 받아가지고 이걸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그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맡다가 이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없어질 저기가 되니까 상공회수 회장이 이제 저걸 맡으면서 근데 조직을 보니까 상공회수 회장, 문화원장, 또 일청 회장 뭐 이런 분들이 당연히 거기 조직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냥 조직위원 중에서 이제 위원장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직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상공회수 회장이 그 양반이 이제 2대 회장을 하고 저거로 썼는데 어느 날 그 양반 그 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영화제를 와서 보니까 이거 부천 영화제인데 부천에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 부천 영화제면 부천을 위해서 뭐 저걸 해야 되는데 부천 사람도 뭐 말만 부천에 무슨 여기 기관 맺히는 거지 부천에 영화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장회장에 와서 좀 부천에 여기 이슬기도 있었고 지역에 저걸 보니까 여기 와서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천을 위한 영화제를 좀 같이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제가 조직위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여해가지고 한 10여 년은 그렇게 거기서 참여를 하고 저걸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영화는 사실 전문들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뭐 저거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우리 그 회장님 그 조직위원장 얘기대로 부천에 이게 플러스가 뭐냐 영화제가 부천에 기여하는 게 뭐냐 이걸 따졌을 때에는 투자에 비해서는 부천에 이미지 하나 주는 것 뿐이지 실질은 없어. 근데 이게 보니까 영화제를 하면서 이 적어낸 게 뭐냐면 부산 영화제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서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묵어야 돼, 다. 그러면 거기서 묵으면서 행사를 하고 참여를 하고 돈도 뿌려주고 그러는데 부천 영화제는 여기 와서 서울이 여기야 돼. 스태프들이 와서 묵을 데도 없어, 부천은. 무슨 호텔이 있어, 뭐가 있어,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행사를 하고 그냥 올라가면 그만이야.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뿌려지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이고 또 영화인들은 그런 거 생각보다도 자기들 저기만 뭐 진짜 고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때 조직위원회를 적어내면서 부천 시민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지역에 나가서 못 오는 사람 찾아가는 영화제라도 나가서 영화도 보여주고 또 부천 시민은 영화 여기서 이 영화제 동안에 시민들은 싸게 볼 수 있는 그런 뭔가 부천 시민을 위한 영화제가 어떻게 되겠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많이 이제 그런 뭐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영화제를 참여를 했고, 근데 또 영화제가 나중에는 또 무슨 이게 정치적인 거에 또 휘말려가지고 해서 이 영화제를 시장이 이제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김규병 씨 이제 성공회수 회장이 그만두고 그 다음에 문화원장 송승현 문화원장이 파트를 받아서 했어요. 그러다가 정치적인 시장이 또 이제
그 시장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당연직으로 바꾸자고 이제 해가지고 그 당연직을 바꾸자고 해서 내가 반대를 했어요. 당연직으로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걸 안 바꿔도 시장이 여기 위원장이 될 수가 있는데 당연직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나쁘고 이게 운영사 보기도 안 좋다. 왜 그걸 당연직으로 바꾸려고 그러냐. 그냥 거기 중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굳이 그걸 당연직으로 바꾸자고 하는 걸 해서 나 혼자 사실 총회에서 내가 반대를 했어. 그랬더니 어느 그 시장이 위원님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벌써. 아니 뭐 생각을 해보고 내가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표결을 하세요. 나는 내 의견을 얘기를 한 거지. 응? 나는 사실 시장이고 저기고 못할 얘기 없지. 내가 무슨 여기 뭐 지역에서 나이 먹은 사람이 순수하게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저걸 하는 거니까 난 진짜 영화제를 사랑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당연적으로 바꾸는 건 난 참 그건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당연적으로 바꿨어요. 근데 당연적으로 바꾼 게 나중에 그 다음 시장한테 이게 올가미가 된 거야. 정치적인 짬 때문에 해가지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제를 참 본의 아니게 저걸 하면서 여러 가지 적이 됐지만은 그래도 영화제가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적인 영화계에 있어서 많이 알려졌고 앞으로 우리 영화제가 더 발전해서 부천에 뒷목이 되어 있죠.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부천의 특산물, 향토음식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 말씀해 주시고요. 부천은 복숭아, 포도 등이 유명한데 잊혀진 특산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망, 대목 같은 부천 지역에서 즐겨 먹던 향토음식 등도 있었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올망, 대목이라는 음식에 대해서. 부천에 뭐 특산물 말씀하셨어요? 네, 복숭아하고 포도는 네, 아니 올망대묵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올망대묵처럼 부천에서만 즐겨 먹던 음식이 혹시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천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음식이라든가. 근데 글쎄 뭐 부천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게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어릴 적에 먹었던 게 있다 뭐 여러 사람 다 같이 먹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지 부천에 따로 이게 부천만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특별한 거는 기억에 그렇게 남는 건 없고 그 전에 문화원에서 그 한번 여기 그 누가 그 올망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천에 그 옛날에 그 소속적인 그런 저기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막 그것도 올망댕이가 그 부천만 그건 뭐 아니었다고 보는데 올망댕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그것이 없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제 논을 갈고 나면 뭔가 그냥 하얗게 보였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 까만 것도 있고 그러면 요만한 그 동그란 그 뿌리예요. 근데 그 뿌리인데 그걸 먹으면 달아.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봐가지고 그거를 녹말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올망댕이 이제 묵이라고 하는 거를 써서 그러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 그 후에 어느 날 어머니가 해주는 그 묵을 이렇게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어머니 이게 무슨 묵이에요? 그랬더니 그 올망댕이 묵이다 그랬어. 아니 올망댕이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랬더니
중국에서 누가 이거 사다 줘가지고 그걸 쏘는데 이게 뭐 맛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겠지. 뭐 그때는 우리 여기는 뭐 몰몬데기가 그렇게 없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망댕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마 이름도 생소할 줄 몰라요. 근데 그래서 부천에서의 뭐 특별한 그냥 뭐 우리가 뭐 먹었던 것이 특별하게 난 먹었던 기억은 뭐 그렇게 뭐 없었고 뭐 먹었던 게 우리가 뭐 해서 뭐 여러분들 동치미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울에 그 김장 그 동치미 독에다가 크게 넣으면 밤에 긴 밤에 그거 가서 무거운 그쪽 해서 그 무 있지 그 무를 먹고 그리고 이 저기 이 고구마를 쪄가지고 그거를 이 슬라이스 해가지고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방에는 뭐 빼대기 죽이라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그걸 말려서 그걸 겨울에 간식으로 먹고 글쎄 뭐 부천에서 특별하게 뭐 음식으로 해서 부천에 뭐 토속이다 이런 거는 글쎄 나는 뭐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부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이유와 부천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는 원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부천 시민들이나 후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죽어가는 건데 태어난 거는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건 아주 내게 주어진 아주 내 인생의 가장 큰 이 기회이자 내게 천륜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부천을 떠나본 적이 없네 보니까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부천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부천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또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창시절 성장기를 보내면서 또 아이들을 여기서 키워서 다 같이 노후까지 여기서 살고 있는 부천은 누가 뭐래도 내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주 소중한 그러한 터전이었고 고향이다. 남들은 뭐 태어나서 외지로 나가서 뭐 고향을 그린다고 그러지만 나는 고향 속에서 여태까지 팔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부천이라고 하는 데는. 그리고 참 고마운 데다. 또 우리 이제 지금은 뭐 아이는 저 서울 살고 있지만 나는 뭐 여기서 죽을 것이고 앞으로 태어나서 갈 것이고 앞으로 부천이 말마따나 정말 더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인터뷰 내용은 책자에 발췌되어 살릴 수 있고 편집을 통해 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영상과 녹취 파일은 유튜브에 올라가 QR코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하여튼 이렇게 뭐 말씀 나눠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뭐 나 선생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네요.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